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쁜 기분을 얼른 털어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재수 없는 날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일상을 살면서 그런 날이 있죠. 오늘 아침에 유난히 막 머리 다 이제 감으려고 다 물 묻혔는데 샴푸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야지 라고 해서 이제 옷 다 입고 이제 커피 마시는데 잘못하고 커피가 이렇게 막 앞에 막 떨어지거나 쏟아져서 옷을 또 바꿔 입고 나가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출근하고 나서도 이제 아침부터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짜증내고 이래서 막 전체적으로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 날도 있으면 아침부터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 이제 그런 기분이 막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기분을 얼른 털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다 좀 현명하게 나쁜 기분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그 기분의 정체를 알고 털어내 버릇하면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나 이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분노의 느낌, 어떤 좀 수치스러운 느낌, 그다음에 불안한 느낌, 어떤 그런 나쁜 감정을 느껴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나쁜 감정도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 기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제하는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교재로 쓸 책이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을 채택했습니다. 자, 기분과 태도는 별개다. 어떤 드라마에 예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지.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 말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기억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제목도 그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 기분이 어떻든 이제 내 감정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내가 기분을 통제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건 유능한 일이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 그 태도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기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태도를 선택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렇게 본인들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막 우울할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괜찮아진다든지, 마카롱을 막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막 매운 거, 막 뜨거운 거, 막 땀 흘리면서 먹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진다든지, 누구든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몸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태도가 되려면 먹어서 기분이 좋게 해지든, 아니면 그냥 바람 부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 걸어 다녀서 기분이 좋게 해지든, 어쨌든 내 체력이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막 힘들고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좋은 태도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력을 키운다. 일단 체력이 좋아지게끔 먹던지 운동을 하던지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몸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의 기분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분의 출처가 뭐냐,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팀장이 집에서 무슨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쩌는지 막 아침부터 막 인상 빡 긁고서 누가 뭐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짜증내고, 보고서 들고 가려는데도 막 쭈뼛쭈뼛 거리게 막 눈치 보게 만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기분이 좀 돌죠. 그 팀 안에. 그런데 그 기분이 이렇게 막 그 짜증스러운 기분은 내 기분이 아니야 라는 거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팀장, 직장 상사, 부장, 저 사람의 어떤 기분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전염되고 있는 거야. 그건 내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까지 옮을 필요가 없어 라고 아는 거죠. 기분의 출처, 내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므로 해서 그 기분, 나쁜 어떤 기분과 기운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번 이제 실전 훈련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기분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니면 그 기분에 이렇게 막 늪처럼 빠져들지 않는 어떤 실전 훈련을 해볼게요. 첫 번째, 화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화가 났을 때 일단 처음에 심호흡 3번.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안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심호흡 3번. 이렇게 이제 화가 났지만 앉아서 나 혼자 심호흡을 3번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깊게 들어쉬고 내쉬고 하는. 그 다음에 2번째, 장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책상 위에서 내가 회사에서 화가 났으면 일단 화장실로 가야죠. 손 씻으러. 손 씻고 뭐 아니면 회사 앞에 뭐 편의점 뭐 하나 시원한 거 마시러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 화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3번째, 마음에 지금 이제 막 분노가 팍 차오르거나 진짜 욱 하는 왜 그런 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난 욱하면 못 참어, 눈 뒤집혀 막 이러는 거. 딴 사람으로 변해. 그거 자랑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완전 방종이고 굉장히 교만한 거고,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건 나이가 못하는 거고, 언제 어느 나이대가 해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욱하는 마음이 들으려고 하면 일시정지 버튼을 탁 누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시정지 버튼을 탁 누른다. 욱하는 마음 정지! 딱 이렇게 누른다고 내가 스스로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화가 났을 때 이렇게 3가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할 때 있어요. 서운할 때. 서운한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운할 수 있죠. 누구한테나. 그런데 그 서운한 그 감정이,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서운한 감정이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그 행동은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서운한 얘기를 정말 이렇게 상처가 되게끔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결국 그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고 이제 판명이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감정이,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섭섭군 섭섭냥들 있잖아요. 섭섭냥. 그 별명으로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있을 때는 잘 삐지는 직원들한테 섭섭군, 섭섭냥 이렇게 막 이제 별명 붙이고 놀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섭섭군, 섭섭냥이세요?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그럼 실망도 크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높은 기대감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 높은 기대감이라는 건 내가 하나 줬을 때 하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 주고 하나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하나 받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 줘야 되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서운해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어떤 똑같이 내가 준 거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단 없애기,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운해지지 않으려면.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서운함을 자꾸 느끼게 되면 이제 기대 많이 하고 내가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그 관계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관계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을 때는 그래, 내가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나의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는 거 효과 있으실 거예요. 자, 3번째 볼까요? 이제 후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후회의 고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직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왜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는 가장 큰 후회가 뭔가 하면 더 일찍 준비할 거. 더 일찍 왜 그렇게 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직하려는 분들도 그 회사 이제 이직을 막 준비하면서 내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진짜 머리에 이렇게 땜빵 생기도록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티지 말걸. 내가 왜 내 영혼을 탈탈 털리면서 이제 왜 그랬나. 이런 거 이제 후회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분해하고 내가 그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당했던 거 아니면 그 후배 직원한테 정말 그렇게 불손함을 내가 당하면서 이제 마음의 고통, 멍들고 막 이랬던 거를 생각해서 막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후회든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더 나쁜 가상의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그래,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도 준비 안 하고 있었으면 어쩔 거였는데 이렇게 그거보다 훨씬 좋다. 근데 이직을 이제 결심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거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정말 쓰러졌을지도 몰라.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병에 걸려서 병원 다녀야 했을 수도 있어. 치료받아야 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닌 게 어디야.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더 나쁜 어떤 가상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지금이 럭키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도움 되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그런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을 내가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더 시간을 이제 내가 공무원 시험 지금 준비를 뒤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후회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후회하는 일 더 열심히 하자. 딴 사람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은 좀 느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빠르게 빡세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어떤 그런 효과적인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후회가 생기기 전에 이제 다음부터는 먼저 좀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연구하고 귀찮아 몰라 이러지 말고 생각이란 걸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반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떤 건가 하면 막 회사 그거 그만두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냥 여기 아니면 정말 있을 데가 없을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있었던 거. 이제는 내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던져버려도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좀 용기를 갖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회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좀 더 선행되게 나의 일들을 내 인생의 모든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분노. 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이제 어떤 디자인 시안을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A, B, C안 중에 자 B 안으로 자 결정했어. 그럼 B 안으로 제작 들어가라고 업체한테 얘기해. 라고 이제 내가 팀장인데 과장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담당 과장한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과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가지고 A로 제작을 의뢰가 된 거예요. 그래서 A로 막 제작이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노하게 생겼어요. 이랬을 때, 자, 팀장이 어떻게 이 분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이제 너무 화났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분노와 나를 분리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진짜 화났어. 근데 지금 화내고 길게 날뛰고 이렇게 있어봐야 이성을 잃어봐야 지금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나와 그 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네. 그렇지만 자 화내는 나는 별도로 놔두고 일단 놔두고 지금은 이 어떤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 나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지 분리가 잘 되겠어요? 당장 그 과장을 불러다가 이 미친 X부터 시작해서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이상한 어떤 상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윗사람한테 자기도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분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유능한 어떤 직장 상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불러다가 막 험한 소리하고 막 이랬던 어떤 리더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분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분노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나의 행동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큰 소리를 치거나 막 얼굴이 빨개져서 열받아서 막 째려보거나 아니면 막 물건 막 핸드폰 막 집어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진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진정하고 내 행동을 통제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났을 때 어떤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심호흡하고 장소를 바꾸고 이런 어떤 방법들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을 통제하게 됐잖아요. 내 분노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분노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찾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화가 났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어서 제작이 들어갔어요. 디자인이 왜 바뀌게 된 걸까? 그러면 그 담당 과장이 그 업체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떤 증빙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누가 분명히 A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선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유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인부터 그런 걸 정말 메일로 전부 다 아니면 문자로 메일로 해가지고 증빙을 자 이거 봐 B로 하라고 얘기했지 몇 월 며칠에 언제 그거 내가 부장인데 팀장인데 나까지 컨펌 했어야 된다. 나의 잘못도 있는 거네. 사실 그게 윗사람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담당 과장만 정말 죽이기로 나선다면 그 상사는 굉장히 좀 무능한 상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부터 잘못됐구나.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증빙을 남겨야 되겠구나. 업체 간에 유선으로 메일로 증빙 남기기 이제부터 매뉴얼화 시켜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선택 가능한 이제 방안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작할 건가? 아니면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A안으로 갈 건가?
가장 중요한 건 윗사람한테 빨리 보고를 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자, 재제작할 경우엔 시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냥 A안으로 갔을 경우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안입니다. 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윗사람한테 가서 이실직고하고 욕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솔루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솔루션 과정을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해서 어떤 그런 내가 분노를 일어나서 난리 치면서 인간관계 깨고 부하 직원과의 신뢰 깨고 이거 말고 어떤 솔루션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다 보면 그 분노도 저절로 굉장히 이렇게 컴다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감정 훈련 이제 몇 가지 실전 훈련 했었고요. 평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감정 훈련하는 걸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힘이 들 때는 내 기분을 내 스스로가 풀어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가 나한테 힘들면 나 힘들어 막 이러면서 와서 이제 얘기하면 그래 네가 힘들만 해 그렇게 진짜 너니까 하지 그거 누가 하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잊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잊어도 돼. 이제는 너 스스로를 용서해.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바꿨잖아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난 너무 소심해서 어떤 그런 단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나 스스로에게 나는 소심하지만 굉장히 꼼꼼하잖아. 그 강점을 더 개발해보자. 내 스스로한테 응원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 평소에 나 스스로를 잘 기분을 돌봐주고 나를 내 스스로 응원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감정에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깨를 이렇게 딱 펴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펴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걷고 이렇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지면 왜 이렇게 탁 이렇게 위축되는 거잖아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위축되는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울하거나 그럴 때마다 어깨를 더 펴고 똑바로 걷고 앞을 정면을 보고 이런 어떤 그런 습관들 고개 숙이면서 걸어 다니지 말고 이제 이런 몸의 자세도 굉장히 감정에 영향 주고요. 자, 세 번째, 내 감정이 정확히 대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우울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불안하니까 우울해. 그러면 내가 이래서 지금 우울한 거구나. 나의 우울한 감정이 왜인 거지? 이래 내가 다음 주 발표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울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지 않게끔 준비를 더 하자. 달달달달 외우자. 그리고 서서 시뮬레이션 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내 기분을 알아야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 내 감정이 정확히 대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의 불평을 멈추라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막 이상한 막 동료들, 상사들 막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막 이상한 소리 듣고 마음에 상처 입는 거. 그 사람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직장 상사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제가 힘듭니다 라고 면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버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험한 소리 계속 하는 그 직장 상사한테 계속 총 맞고 화살 맞고 이래서 막 쓰러지고 막 피 흘리고 이러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인성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원래 말을 해. 저 사람의 말은 그레이드가 거의 바닥이야. 오케이. 그렇게 그냥 해. 그리고 내 감정을 분리시키는 거를. 처음엔 이것도 어렵겠죠. 그러나 어떤 나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내 감정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분리하자라고 마음먹고 계속 지속적인 연습을 하는 거. 이것이 나를 이제 나쁜 기분에서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나쁜 기분에서 얼른 이제 나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분으로 늘 좋은 기분으로 있다면 그것도 뭐 병이에요. 그렇죠? 항상 좋은 기분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쁜 기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24시간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거에 비해서 확 줄이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훈련함으로 해서 그런 나쁜 기분들을 확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신다면 정말 유익한
그런 유쌤의 직장 수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